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루과이 대표팀을 0대0으로 1차전 잘 마무리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맞이할 다음 상대 두 번째 경기는 가나와의 경기입니다. 가나는 과연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치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역시 상대의 전적인데요. 2010년 이후 우리는 가나와 두 경기를 가졌습니다. 2011년에 평가전을 가졌고 2014년에 평가전을 가지게 됐는데요. 2011년의 경우에는 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경기 2대1로 지동원 선수와 구저철 선수의 골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승리를 가져갔고, 반대로 가나에서 득점을 했던 건 아사모아 기안 선수였고요. 이 경기는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였던 2014년 평가전 4대0으로 가나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조던 아이유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정성용 선수가 지키고 있었던 골대를 마구잡이로 뚫어내버렸고, 역시 기안 선수도 득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득점자가 총 합해서 4명이 있습니다. 지동원, 구자철, 기안, 아이유. 지금 이 4명의 선수 중 오늘 이번 경기에 출전할 만한 선수는 조던 아이유 선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건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없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나의 수비형 미드필더 엘리시아 오우스 선수는 KAA 헨트에 있는 홍현석 선수와 함께 또 발을 맞춰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가나의 조던 아이오와 안드레 아이오는 모두 기성용 선수와 소환지 시티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팀과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이번 가나의 명단에 좀 뽑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3-4-2-1 내지는 4-2-3-1 이전의 경기들과 포르투갈전은 포메이션이 분명 달랐습니다. 백스리를 썼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백포의 투볼란치 내지는 3미드를 어떻게든 3미드를 구성해 가면서 경기를 풀어갔던 가나 대표팀인데, 이전 경기에서는 3-4-2-1의 포메이션, 어떻게 보면 중앙에 4명의 미드필더를 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포메이션을 가져갔는데, 과연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는 어떤 포지션을 들고 나오게 될지 이런 점들도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넘어가서 감독은 오토아도 감독입니다. 오토아도 감독은 1975년생 감독입니다. 2022년 2월 10일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전임인 밀로반 라예바치 감독이 네이션스컵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내게 되면서 결국은 경질이 되었고, 오토아도 감독이 이후에 팀을 이끌고 이 월드컵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월드컵에 올라와서 첫 번째 경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4-2-1을 사용을 했는데요. 4-2-3-1도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어떤 경기에서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지는 쭉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오토아도 감독 부임 이후에 가나는 10경기 4승 3무 3패라는 기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패배했던 경기는 일본을 상대로 4대1 패배를 했던 경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 이후에도 이제 기화 선수라던가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경기를 뛰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맹신하기까지는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감독 굉장히 특이한 사연으로 또 우리나라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입니다. 함부르크 출신입니다. 이 감독은 함부르크에서 은퇴를 하고 코치까지 했던 그런 감독이 바로 오토아도 감독인데, 이 감독이 선수로 뛸 때 2008년 정도에 은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손흥민 선수 역시 함부르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부르크의 어떤 동료 내지는 한솥밥을 먹었던 이 오토아도 감독은 월드컵 이전에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에게 건투를 비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하지만 승부의 세계에서는 봐주는 게 없는 만큼 양팀 모두 좋은 경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인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 우루과이 영상에서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사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고화질로 찾기가 좀 힘들어서 선수들의 개인 클럽 사진으로 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2-1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경기 라인업과 크게 다르게 예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골키퍼부터 보도록 하면 로렌스 아티지기 선수입니다. 이 선수 1996년생, 어리다면 어리고 이제 점점 정성기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나이에 있는 선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수는 스위스의 장크트 갈렌에서 뛰고 있습니다. A매치에서는 12경기 나와서 18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 경기 포함입니다. 시즌 동안에는 14경기, 21실점, 2번의 클린시트를 가져갔습니다. 당초에는 조 월러콧이나 이런 선수들에 이어서 서드키퍼로 소집이 많이 되었던 선수인데 퍼스트 키퍼와 세컨 키퍼가 모두 부상으로 이번 명단에 수집이 되지 못하면서 서드키퍼였던 아티지기 선수가 주전 골리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소속팀에서는 부동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아티지기 선수는 반사신경과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어려운 세이빙도 굉장히 좀 많이 해내는 선수인데요. 1대1 상황에서도 각을 잘 좁혀 나오는데 기본기가 꽤 괜찮은 선수입니다. 킥 능력치도 평균은 되기 때문에 이 선수로부터 나오는 롱패스라던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윙백 보겠습니다. 윙백은 압둘라만 바바 그리고 타리크 램프트입니다. 먼저 바바, 이 선수가 이제 왼쪽 윙백을 볼 예정인데요. 이 선수는 이전 경기에서 골로 연결된 신책도 하고 볼 뺏긴 횟수가 19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경기를 했고 현지에서도 이 선수를 왜 쓰냐, 이 다음에는 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현재 레딩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본인의 능력이 좋지 않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딩에 임대가 있고 원소속팀은 아직 여전히 첼시인데요. 첼시라는 구단이 이 선수를 끝까지 잡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본인의 능력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는 너무 좋지 않았다는 게 이 선수의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격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에서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의 오른쪽 공격진이 이 선수를 많이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는 타리크 램프트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세이두 선수가 이 자리에 뛰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속도를 조금 더 살려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타리크 램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라이턴 호브 앤 알비언에서 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적인 국면에서 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고요. 순수 속도만으로도 선수들을 많이 제쳐낼 수 있고 온도볼 능력도 꽤 괜찮기 때문에 드리블을 통한 수비보다도 공격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수비에는 기여도가 공격만큼 높지 않다는 얘기죠. 163cm에 63kg이라는 굉장히 약간은 아쉬운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선수가 상대 공격수와의 경합에서 쉽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 타리크 램프트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선수와는 좀 경합을 잘 붙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 풀백인 김진수의 경우에는 이 선수에게 좀 먼저 다가서지 않고 좀 기다리는 수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센터백 라인 보면 백3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모하메드 살리수 선수입니다. 살리수 선수는 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 선수고요.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운동 능력도 좋고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앞에서부터 끊어내고자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비 스타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빌드업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다. 물론 이 선수의 빌드업이 모두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이 빌드업 상황에서 뿌려지는 여러가지 롱패스들 내지는 본인이 직접 올라가는 드리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력한데요. 이런 어떤 요소들이 백4 라인업에서는 살리슨 선수가 불안한 센터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백3에서는 강점만 대두될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는 살리수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알렉산더 지쿠 선수인데요. 지금 이 중앙 하단에 있는 선수입니다. 중앙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RC 스트라스부르의 부주장이자 가나의 최후방 수비수입니다. 피지컬은 182cm에 74kg, 타 센터백들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점프력도 좋고 태클 능력도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최후방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살리수 선수와 함께 매우 위협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고요. 빌드업 과정에서도 빌드업 리더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중앙에서 직접 신체적으로 경합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빌드업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선수가 충분히 리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 선수를 기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센터백은 다니엘 아마티 선수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 현재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지만 최근에는 대표팀에서나 소속팀에서나 센터백으로 출전하는 빈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주로 우측 스토퍼로 지난 경기에서는 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선수 보면 186cm에 78kg,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서 다른 센터백들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고요. 헤딩 능력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는 승률이 꽤 있는 선수고요. 다만 좀 안 좋은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성급한 플레이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압박을 통해서 이 선수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빌드업의 리더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개에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서 이런 점 역시 이 선수에게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또 다시금 또 느끼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백은 그리고 수비수 라인은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투미들 봐야겠죠? 3선에서는 볼란치들입니다. 투볼란치인데요. 먼저 토마스 파티 선수입니다. 토마스 테일 파티 선수는 현 가나 국가대표팀 최고의 선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2-2023 시즌부터 완벽하게 3선제리에 적응을 하면서 타락발과 볼배급에 굉장히 큰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강점이니까요.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와 같은 팀을 상대로 할 때에는 조금 더 강하게 두드러질 수 있는 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선수가 수비력 역시 3선 볼란치 자리에서 충분히 설 수 있을 만큼 올라왔고 기존의 좋은 피지컬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 선수를 뚫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특히 살리스 압둘사메드 선수와 함께 투볼란치로 서게 된다면 더더욱 토마스 파티를 뚫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만 빌드업 상황에서 토마스 파티 해줘 축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티에 대한 압박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선수로부터 나오는 키패스나 여러가지 시퀀스들을 잘 막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투볼란치의 파트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리스 압둘 사메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RC 랑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리강 2위 팀인데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리강 2위 팀의 주전 볼란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건 분명 살리스 압둘 사메드 선수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좋은 탤런트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좀 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에 소집이 됐고요. 이어지는 두 경기에서 모두 선발 볼란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피지컬로 꽤 강하게 붙어주는 수비를 많이 시도하는 편이고 1차 타락백에 이은 빌드업 전개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리스 압둘 사메드와 토마스 테일 파티에서 나오는 이 전진 패스들을 꽤 많이 막아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3-4-2-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왜 2냐? 이 선수들은 중앙 지향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와 안드레 아이유 선수인데요.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안드레 아이유 선수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부터 보면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대결을 김민재 선수와 두 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이 선수가 그리고 아약스가 나폴리를 상대로 보여줬던 기록이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쿠두스 선수 역시 좋은 평가를 갖진 못했지만 김민재를 상대로 득점을 한 경험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 지난 경기에 7.4점이라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쿠두스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최근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운동 능력도 좋고 피지컬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온도볼 능력과 함께 경합 상황에서도 볼 소유를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이 볼 연결 내지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거나 어떻게 하거나 공을 이 선수가 쭉 들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적극적인 압박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드업 시에 이 선수로부터 받는 압박을 좀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폼이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무조건 경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파트너인 안드레 아이유 선수의 경우에는 현재 국가대표팀, 가나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득점을 거뒀을 정도로 폼도 좋고 활동량도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요. 개인의 능력 자체도 좋기 때문에 컨테스트를 온전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침투 능력이 좋은 편이라서 램프티의 컷백 상황에서 아이유 선수를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의 득점도 어떻게 보면 컷백에서 나왔던 득점이라는 점에서 아이유 선수가 공을 잘 못 잡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선수 현재 알사드 SC에서 뛰고 있잖아요. 정우영 선수를 꽤 잘 알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카타르의 필드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더 잘 막아주는 게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또 파티에 대한 압박과 함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선 자원들 보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선발 라인업에 설 수 있는 선수 중은 톱 보겠습니다.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경우에는 현재 아틀레틱 클루브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쿠두스와 더불어서 이번 시즌 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인데요. 당초 스페인 대표팀에서 뛸 수도 있었지만 가족, 특히 할아버지가 가나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가나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고 합니다. 주력이 매우 좋은 편이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지난 경기 우리 대표팀이 우루과이와 경기를 했을 때 보였던 가장 빠른 주력보다도 빠른 주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에도 어느 정도 좀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의 마무리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간단한 컨테스트를 해주되 이 선수가 빠져들어가서 프리한 슈팅 찬스는 가지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을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브로 나올 수 있는 선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알리두 세이드 선수입니다. 이 선수 클레르몽포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을 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중앙 수비, 특히 백스리의 스토퍼와 측면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램프티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뛰게 하고 이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을 해서 라만을 기용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알리두 세이드 선수는 2000년생임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리강 중위권 클럽에서 주전 수비로 기용되고 있는 2000년생이라는 것 자체가 알리두 세이드 선수의 능력을 좀 증명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직전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발 기용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수비수는 이 선수가 좀 나올 만한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고요. 넘어가서 이제 미드필더들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시아 오우스 선수와 조던 아이유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엘리시아 오우스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벨기에의 KA의 헨트에서 뛰고 있습니다. 홍현석 선수의 팀 동료이자 중원에 큰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3선 내지는 2.5선에서 기용돼서 중원 조율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3선에 위치할 때에는 탈압박 이후에 폭넓은 공격 전개, 특히 볼 전환, 공견 전환, 왼쪽에서 있다면 오른쪽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박문성 위원님의 얘기에 말하면 스윙 작업을 좀 많이 하는 선수고요. 2.5선에서는 직접 패스앤고 아니면 중거리 여러 가지 공격적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등장했을 때에는 여러 방면으로 좀 더 막아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은 아마 황인범 선수가 막아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넘어가서 조던 아이유 선수의 경우에는 2014년에 했던 맞대결에서 우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수 온도 능력, 온더볼 전반적으로는 형인 안드레 아이유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보이는 폼만 보면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2014년을 기억해서 이 선수가 등장한다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91년생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선수도 좀 압박을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이 선수와 쿠두스 선수가 동시에 출전을 하게 됐을 때 압박 스탠스를 좀 더 잘 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빌드업 전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드필더 이 정도로 보고 마지막으로 공격수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카말딘 술레마나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지난 경기에서는 미출전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A매치 13경기에서 출전을 했고요. 득점은 아직 없습니다. 시즌에서도 14경기에 펼쳐서 공격 포인트는 3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스타드렌으로 이적할 때 덴마크 스페르리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술레마나 선수의 가치만큼은 인정을 받을 만한 선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굉장히 좋은 탄력을 가지고 있고 폭발적인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나 드리블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셀렉션이 상당히 적절하고 이건 경기를 보면서 좀 많이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스위스와의 평가전에서 이 선수가 보여줬던 어떤 충격적인 드리블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 낚기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다라는 체감을 바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득점력에 긁히지 않는다면 이 선수의 득점을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드리블 정도만 잘 막아주면 그리고 드리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패스나 공격적인 찬스를 잘 막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스만 부카리 선수입니다. 원래는 이제 세메뉴 선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였던 포르투갈전에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평점 7.1 좋은 평점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부카리 선수는 현재 츠르메나 즈베즈다 세르비아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추격골을 넣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호날두 앞에서 호우 세리머니를 시전하는 어떻게 보면 워크의식이 살짝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스타성이 있는 거죠. 이 선수가 이번 경기나
이후 우루과이전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체르베나 즈베지다에서는 주전급 윙어로 많은 경기를 나서고 있고요. 득점력도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24경기 7골을 기록할 정도니까요. 탄력도 좋고 주력도 좋고 상대와의 경합에서도 어느 정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등장했을 때 이 선수가 만약 후반에 등장한다면 순간적인 침투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 침투를 잘 막아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나 대표팀을 살펴봤습니다. 가나 대표팀이 충분히 충격적인 경기를 지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역시 긴장이 긴장을 더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우리 대표팀 가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 펼쳐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